오늘은 보일러와 온수기를 팔고 있으며 최근 핫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 히스토리를 살펴보기보다도 지난 몇 년간 산업 사이클을 보면서 그 기간 동안 경동나비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시장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라는 광고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보일러, 온수기, 그리고 그에 더해서 최근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가의 흐름은 먼저 2012년 1만원 하던 주가가 2018년에는 73,300원까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거의 140%가 올랐고, 이때 주가 급등의 근거는 바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최대치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 경동나비엔은 더 이상의 이렇다 할 추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며 해당 기점으로부터 주가가 쭉 빠지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작년에는 코로나까지 겪게 되면서 7만원의 반토막인 약 3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중국에서는 경동나비엔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편견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느끼고 있지만 공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08년에 빅 이벤트였던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미세먼지, 즉 대기오염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특히 당시 주중 미 대사관이 중국의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 후 공개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강력한 환경 계획인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대기 10조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계획 대기 10조라는 건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계획으로서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전체 대기의 질을 5년 내에 개선하자라는 목표가 중심인데, 석탄 오염 해결을 하자라는 게 주력 취지로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소형 석탄 보일러를 제한하고 석탄 에너지가 아닌 천연가스나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를 어려운 말로 메이가이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정책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석탄 보일러를 대규모 폐기 및 신규 석탄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였는데요. 그 대신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스보일러 사용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목표한 수치에 도달하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또 한 번 대규모 정책인 푸른 하늘 보이전 승리 3개년 행동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는 방금 언급한 대기 10조를 연속적으로 수행은 하되, 다만 이를 국가적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정부들의 책임으로 바뀌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총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면서 경동나비엔 역시도 이 빅사이클의 수혜를 오래 입지 못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과도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인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지방 정부들이 성과를 달성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존보다 목표한 수치를 크게 초과해서 설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천연가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편으로는 목표한 수치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 역시 이 실적을 좋게 기록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앞서 언급드렸듯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 당시 중국 법인에서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긴 했기 때문에
2018년 초 주가를 보면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보일러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들과 심지어 AS도 안 되는 제품들까지 같이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오히려 큰 돈을 들여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도 연료도 공급도 안 되고 고장도 자주 나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스보일러에 대해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 다들 돈만 벌어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저급한 가스보일러 제품들을 이미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내보냈기 때문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가스보일러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중국 시장에서 위기를 겪은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연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시장에 급격하게 많은 가스보일러 물량이 풀리다 보니 정작 난방이 필요한 계절이 되었을 때 천연가스 공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연료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았고 빈 깡통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때 당시 중국은 가장 큰 석유회사인 중국 석유화공이 추진한 LNG 터미널 계획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않았고, 그에 더해 가스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이를 감당할 파이프라인 역시도 부족해지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는 아예 천연가스 공급량을 제한을 했고, 국민들은 가뜩이나 비싼 돈을 들여서 가스보일러로 바꾼 국민들이 얼어 죽기까지 이르렀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망이 본격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은 제한이 되는데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연가스 역시 가격 역시 급등하면서 더 이상 국민들은 가스보일러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됐죠. 실예로 2017년 겨울 중국 북부지방에서는 대규모 가스 부족 사태로 인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얼마나 가스 부족 현상이 심했냐면 난방이 되지 않는 실내보다 햇볕이 드는 밖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며 공부를 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고, 중국은 더욱더 극심한 천연가스 수급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결국 기존 정책을 뒤집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석탄 사용을 재허용하는 긴급 문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동나비엔의 주가를 보면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주가가 연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과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중국 시장에 어떤 변화라도 생긴 걸까요? 물론 경동나비엔은 최근 미국의 주택 수요 증가와 러시아에서의 판매량 급증도 한몫하겠지만 주된 상승의 원인은 바로 중국의 마오피팡보다도 징정팡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오피팡이라는 건 가구나 가전이 없는 신축 집을 일컫는 표현으로, 즉 시공업체에서 건축은 끝냈지만 인테리어를 해놓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오피팡을 구매한다라는 건 텅 빈 방, 창문만 있고 벽지나 타일, 그리고 심지어 변기조차도 설치되지 않은 집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반대로 징정팡이라는 건 마오피팡보다 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가구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산업에 대한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 가구를 포함시킨 인테리어가 구축이 된 징정팡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경동나비엔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테리어에는 이 가스보일러가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2019년 이후 GDP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소득이 늘어난 소비자들이 이제는 저가형의 품질이 낮은 제품이 아니라 고가의 품질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보일러 제품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비자들은 좋은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경동나비엔과 같은 고가형 브랜드의 보일러를 쓰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몇 년 전 저가형 가스보일러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AS도 안 되는 질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뛰어난 기술력과 AS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 중심에 이제 이 경동나비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작년부터 중국은 전세계 흐름과 일치하게 탄소 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만큼, 과거에는 제대로 준비된 게 없이 단지 빠르게 성과만 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을 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전세계 트렌드와 일치하고 세련되게 보완해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물이 조금씩 경동나비엔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동나비엔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세대는 80, 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소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소비 패턴 중에 하나는 단지 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실용성, 장기적 효용 가치 등을 고려하는 세대들입니다. 즉 과거처럼 단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스마트 소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가스보일러가 주력으로 팔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조만간 우리나라처럼 콘덴싱 보일러까지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같은 보일러를 팔아도 남는 이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주가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콘덴싱 보일러는 기존 가스보일러보다도 엄청 친환경적이라고 한 만큼 추후 전세계가 탄소 배출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은 가정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는 중국에서의 좋은 흐름으로 인해 주가가 연일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후 몇 년 뒤에 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들에도 이러한 보일러들이 장착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또 한 번 리레이팅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최근 또 성장하는 미국과 러시아까지 같이 지켜본다면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브리핑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